네, 오늘의 키워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요. 관련된 로드맵 열어봐야겠죠? 네, 역시나 떠오르는 인물이죠. 황우석.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단어는 논문 조작도 보이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ST큐브, 또 DVS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죠. 미국 특허, 화장품, 차 바이오엔. 연관 관련어 정말 잘 뽑았네요. 자,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 줄기세포. 사실 딱 들으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줄기세포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뭘까요, 이게? 저도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서 왔더니요. 그 전능세포를 지칭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모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발달시킬 수 있는 세포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주로 초기 분열 단계의 배아로부터 확보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결국은 인류가 이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기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만 확보된다면요. 질병 치료에 신천지가 연결되게 된다고 써 있고요.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건데요. 장기 이식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정말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이요. 이런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겠죠. 네, 이 관련 질병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잘만 된다면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줄기세포 얘기 나오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 황우석 박사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뭔가 생겨날 것 같고 새롭게 네네. 태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것도 논문 조작 이슈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슈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도 그게 얼마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2014년인데요. 네. 벌써 이 그 황우석 파문이 있었던 게 2005년에 사건이더라고요. 거의 10년 됐네요. 벌써 10년이 된 일인데요. 그만큼 오래간만에 이런 이슈가 다시 뜬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요. 당시 묻지마 투자가 완전히 광풍 불었던 것이 맞아요. 이겁니다. 대표적 줄기세포 테마주가 있었는데요. 산성 PNC라고 아마 지금 최근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저도 모를 거예요. 네. 이 주식이요. 2004년 10월 달에 1,000원이 안 됐습니다. 1,000원 언저리였는데요. 이게 1년 만에요. 주가가 정부에서 생명공학 육성 계획 이런 거 등등을 발표하면서요. 거기다가 황우석 교수가 논문이 2005년 5월에 나왔거든요. 네.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50배가 갔는데 이렇게 이제 파문이 되고 이제 조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얼마 가냐면요. 10,000원이 뭐예요? 3,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삼성 PNC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것도 막 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고 뭐 특정 병원 쪽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랑 뭐 합친 모양이에요. 회사를 합쳐갖고 이름이 산성 LNS로 바뀌었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이런 광풍을 불었던 급등했다 급락한 이런 테마주의 정말 묻지마 투자의 대표적인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1,000원에서 5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3,000원대까지 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라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도 이슈가 있었어요. 이 황우석 관련주 이야기가 왜 다시 나왔냐 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 연구했던 부분이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종목들은 장 초반엔 좀 올라서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반전하는 종목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대응 취해야 될까요? 저는 어저께 아침에 굿모닝 신스큐도 제가 맨날 아침에 네. 출연하는데 이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외람되면 이런 얘기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질문이 나오니까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관련주라고 얘기한 거가 제가 보기엔 정말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황우석 교수가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후원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회사의 주주였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뭐 자금을 대어주나 후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관련 있는 사람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감 들어가는 꼭 그 정치 테마주가 마치 지인의 알고 누구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회사 측에서도 여러 관련을 통해서 뭐 관련 없다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락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물론 그들의 회사가 전 뭔지도 모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들의 회사가 정말 좋아서 기업 자체가 좋아서 올라가고 주식 사는 건 아무 말할 게 없지만 지금 누가 관련돼서 누가 과거에 무슨 주식 좀 있었다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자체 펀더멘탈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로 테마성으로 이끌려간다면 우리 소액 주주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호감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ST큐브, DVS, 파미셀 등 보이고 있네요. DVS 빼고는요. ST큐브, 파미셀 모두 결국은 어제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래도 파미셀은 또 자체 관련주로 해서 좀
자체 회사도 괜찮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세 주식을 제가 뭐 전혀 모릅니다. 사실 네.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럽는데요. 이세 주식이 정말 좋은 걸 확인하시면 사시면 되겠는데요. 그거 아니라면 저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노코멘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에서 좀 벗어나서 시야를 살짝 넓혀보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제약이나 바이오 쪽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이 섹터에 대한 의견이나 또 관심도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기존의 복제약 시장까지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오리지널 작품의 어떤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삼성도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네. 여러 기업들이 LG,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정도로요. 전 세계 새로운 먹거리를 얘기하니까 그런 관련 주식 찾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R&D 쪽 연구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어요. 그중에서 그럼 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요? 그런 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매출도 없고 이익도 적자인데 주가는 몇천억 이상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그 어떤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확실하게 믿거나요. 네. 업계에 오히려 계신 친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확신을 갖고 매수하셔야죠. 보통 뭐 차트나 이런 거 보고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 들고 싶네요. 네, 그럼 일전에 이 제약주 얘기할 때였나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 제약주 쪽이 오히려 더 관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바이오보다는요.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대한 거대한 노령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이런 쪽이 오히려 원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좋지 않냐는 왜 많은 종목 중에 유한양행이 있고 한미약품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줄기세포에서 비롯된 바이오 그리고 제약주 관련 이야기까지 또 관심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